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장애를 뛰어넘어서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오버컴 브롬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멤버 중에 한 명인 조동욱 씨의 삶의 이야기 들려드렸다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멤버 이상권 씨의 삶 그리고 두 분의 음악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 사람은 따뜻한 노랫말을 담담히 불러내고 다른 한 사람은 진지하고 묵직하게 음을 이어갑니다. 인생의 큰 산을 음악으로 뛰어넘었다는 두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고픈 한마디 오버컴 브롬. 그들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연들이 취소돼 오래간만에 만난다는 두 사람. 팀을 결성한 지 이제 3년 차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건 그들의 음악 철학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노래 음악에는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정, 박자, 화음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느낌을 살려서 얼마만에 그때 자기의 느낌을 살려서 부르냐가 또 중요하니까. 거거이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감정에 빠져 연주하다 보면 그때그때 노래가 달라지는 것도 오버컴 브롬만의 개성.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또 노래 들어갔을 때는 저는 철저히 이제 그 뒤에서 숨어 있어야죠. 이제 음악은 노래 부를 때 가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뒤에서 노래가 어떻게 하면 도드라지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음악 제가 편곡할 때 이렇게 코도 잡는 거 있죠. 그러니까 코도 이렇게 편곡하는 것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여보 그때를 취미로 부르던 노래를 누군가의 앞에서 부르게 됐을 때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잠재운 것도 옆에서 묵묵히 연주해준 이상권 씨라는데요. 맨 처음에는 사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뭐 교수님이 음악 전공이니까 괜찮은데 저야 뭐 전자공학 전공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해. 이제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좀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한두 곡 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전자공학 한 사람 저렇게 해도 불러? 하면서 소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3년 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통해 즉석에서 화음도 맞췄다는 두 사람. 큰 산을 극복하자는 뜻의 오버컴 브롬이라는 팀명은 두 사람의 삶을 닮은 이름이자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속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청각장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서 평소에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렇게 보청기를. 이 보청기가 없으면은 대화도 솔직히 불편하고요. 제가 이렇게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밴드 합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악기 전체 소리를 못 듣고 이렇게 합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서로 이제 장애 있고 저도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불편한 우리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장애인들이 불편한 비장애인들에서 뭔가 좀 희망을 주는 노래를 하자. 취미로 음악을 즐겼던 조동욱 씨와 달리 기타 전공의 뮤지션인 이상권 씨.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타의 매력에 빠져 독학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장애를 인지하지 못한 덕에 지금까지도 장애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 가잖아요. 거기서 제 별명이 귀머거리예요. 친구들이 귀머거리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저는 왜냐면 있잖아요, 자기 단점 있잖아요. 사람마다 있죠. 감추고 싶은 단점인데 감추는 순간 그게 단점이 되는 건데 드러내놓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청각장애인 기타리스트. 조율이 중요한 현악기인 만큼 가능할까 싶지만 장애가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권 씨에겐 그 사실이 자신을 더 특별한 기타리스트로 만들어 주었다는데요.
제가 만약 이 교수님 같은 청각장애인이면 음악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연구활동하고 교육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뭐 걷는 게 불편해서 뿐이지. 근데 교수님은 자기 전공 분야가 음악인데 듣는 게 기본인데 이게 불편한 상황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 어딘지 모르게 치열한 기타 소리가 가득한 이곳.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스승과 하나의 기법이라도 더 완벽하게 배우고자 하는 제자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서울의 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민수는 이상권 씨의 애제자 중 한 명. 우리 요 학생이 조민수라는 학생인데 제가 덕성초등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덕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덕성초등학교 기타리스트인데 후배들한테 와서 좀 음악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학교 가서 요 학생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과 후 수업에서 기타를 처음 접한 후 진로를 실용음악으로 정했다는 민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타줄을 만지던 꼬맹이가 어느덧 무대에서 함께 연주할 정도로 성장한 모습은 스승의 기쁨이라는데요. 잘 안 들리는 만큼 더 섬세하게 연주하는 선생님은 그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편견보다 저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보다 어쨌든 기타를 치면은 실력도 중요하고 그만큼 따르는 거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히. 현란한 테크닉보다는 탄탄한 기본기, 이것이 이상권 씨가 생각하는 좋은 기타리스트인데요. 기본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지역에서 악기 좀 다룬다는 사람들은 한 번쯤 거쳐갔다는 한 악기점. 사장인 최승철 씨와 이상권 씨는 기타가 이어준 20년 직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기타에 빠진 최승철 씨가 기타를 배우기 위해 물어물어 찾은 고수가 바로 이상권 씨였던 것. 친구 옛날에 지하실에서 음악실에서 막 그때가 20년도 넘었지, 그치? 그치. 그때 한 4, 5년 된 것 같아.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 뮤지션들에게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정말로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서 치는 기타였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는 좀 어디서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좀 잘난 척은 했지만은 지금 했지만은 그거를 이제 내가 배워가지고 또 꼭 배우는 게 꼭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사람 됨됨이 음악인의 자세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는 좋았죠. 음악가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청력. 하지만 이상권 씨의 기타 사랑은 장애마저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심이 담긴 그의 연주는 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감동이 씨앗이 되어 곳곳마다 위로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사람, 바로 부모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끝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그를 응원했다는 부모님. 밖에 일이 없으실 때는 이렇게 슈퍼에서 일을 도와주시고 그러시나 봐요? 네, 가끔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끔 이제 물건도 해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 차로 같이 가서 해오기도 하고. 사실 처음부터 아들의 기타 인생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는데요.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망가뜨린 기타도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를 때려봤어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타 배우고 다니니까 걱정을 했지. 그냥 2층에서 막 저기 기타를 치고 올라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기타만 치고 그냥 그런다고 기타를 막 때려부시고요.
어렵게 설득해 유학을 결심했지만 IMF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다는 이상권 씨.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는지 모를 정도로 기타와 씨름한 끝에 꿈을 이뤄낸 겁니다. 대학을 2번 다니는 열의를 보이고서야 헛바람이 아닌 꿈의 도구로 인정받았다는 그의 기타. 이제 부모님은 매일 아침 기타를 둘러매고 집을 나서는 아들의 등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슈퍼에서 더 키우는데 슈퍼에서 1억 들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뜻한 기타리스트 이상권. 지금의 그를 만든 건 아무래도 부모님의 사랑인가 봅니다. 우리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 우리가 거기 녹아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빛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녹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와 연주를 해야죠. 사회에 그늘진 곳, 힘든 곳 가서 함께 힐링하는 그런 음악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소절의 하모니가 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버컴 브롬이 전하고자 하는 위로, 그리고 사랑이 마음이 힘든 누군가의 삶에 행복한 선물이 되길 바라봅니다.